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폐기물 처리 기사 제1회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가연분, 탈 수 있는 성분이 가연분이에요. 가연분 25%, 그 중에서 탄소가 12%, 수소가 2.5%, 산소가 8.5%, N이 0.5%, 기타 1.5%, 그리고 수분이 60%, 회분이 15%일 때 섭윤 중량 기준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단 건조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은 3,500kcal/kg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섭윤 중량 기준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을 먼저 보시면 섭윤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면 되겠죠. 수분의 정발 잡열이라는 게 609H 플러스 W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건조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건조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을 섭윤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하면 건조 중량 고위 발열량 곱하기 섭윤 시료량 분의 건조 시료량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건조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이 3,500kcal/kg이라고 주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가연분이 25%, 수분이 60%, 회분이 1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더하면 섭윤 시료량 몇 %가 되죠? 100%가 되죠. 이 중에서 건조 시료량이라는 것은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연분 25%와 회분 15%를 더한 값을 건조 시료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하시면 섭윤 중량 기준의 고위 발열량은 1,400kcal/kg이 됩니다. 이 값이 고위 발열량 자리에 오는 거죠. 자, 그리고 609H 플러스 W, H의 함량이 지금 가연분 25%를 다시 우리가 성분별로 나타냈을 때 수소가 2.5%예요. 그래서 H 자리에 0.025 플러스 W, W는 수분이죠. 수분이 60%입니다. 60%는 0.6.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05kcal/kg이라는 섭윤 중량 기준의 저위 발열량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각각의 함량을 여러분들이 대입할 때 H의 값을 대입할 때 0.25 곱하기 0.025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연분이 25%일 때 그 25%를 다시 100%로 우리가 각각의 성분 자체를 100%로 나타낸 값을 뜻해요. 근데 지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더한 값이 몇 %냐면 25%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2.5%만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조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전체 가연분을 다 합쳐서 몇 %가 되느냐 하면 25%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타까지 다 합쳐서. 자, 그리고 그 가연분 25%와 수분과 회분을 더했을 때 100%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가연분의 함량과 분석한 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한 함량의 수소 %만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장에서 하루 1000m의 삼성의 슬러지 비중 1.03, 비열이 1.1kcal/kg 도시 25도씨입니다. 발생되어서 현미성 소화주로 유입되어서 처리된다. 현미성 소화주는 중온소화 35도씨로 가동되는데 소화주의 열 손실이 30%일 때 하루에 소요되는 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하루에 소요되는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량이 1000m의 삼성이에요. 1000m의 삼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량이 필요하겠죠? 10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리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곱합니다. 그럼 비중의 단위가 자, 여기죠. 비중의 단위가 그램 퍼 센치의 삼성 또는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비중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서 환산하느냐면 10의 삼성을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중이 1.03이라는 것은 비중량으로 나타내면 1030kcal/kg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비열을 곱합니다. 주어지는 비열이 1.1kcal/kg 도시죠.
따라서 킬로그램을 없앴어요. 자, 그리고 온도차. 지금 온도가 35도씨와 25도씨가 있으니까 온도차는 35-25도씨. 그럼 도씨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남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데이가 남았어요. 그럼 소요되는 열량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열 손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열 손실이 30%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를 보정해야 되느냐 하면 100 나누기 열 손실을 보정하는 게 아니고 열 효율을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 나누기 열 효율. 손실이 30%니까 열 효율은 몇 %가 되는 거예요? 열 효율은 70%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0 나누기 70을 해서 계산하면 소요되는 열량은 1.62 곱하기 10의 7성 킬로칼로리 퍼 데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열 손실이 주어지게 되면 열 효율로 바꿔서 100 나누기 열 효율을 보정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물이 5%인 설러지를 농축하였더니 고형물이 8.5%가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고형물의 비중은 1.3 기준, 농축 후에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농축 전에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합니다. 자, 설러지의 비중분의 1은 고형물의 비중 플러스 설러지 비중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비중과 물의 비중이죠. 그리고 함량이 100%예요. 이 함량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과 수분의 함량을 더해서 10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비중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의 함량이 얼마냐 하면 5%였어요. 고형물의 함량이 5%니까 고형물과 수분을 합치면 100%가 되니까 수분은 몇 %가 되나요? 9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수분 자리에 0.95, 고형물 자리에 0.05를 대입하시고 물의 비중은 얼마죠? 주어지지 않더라도 1.0이죠.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은 1.3입니다. 따라서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을 하면 설러지의 비중은 1.0116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축 전에 설러지의 부피 V1을 계산을 합니다. V1이라는 것은 설러지량의 단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 %로 하는데 지금 설러지량이 얼마냐면 킬로그램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kg을 기준을 잡습니다. 따라서 1kg을 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비중량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시면 되느냐면 10의 3성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1011.67kg/m의 삼성이 나왔어요.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 고형물이 지금 5%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따라서 V1의 부피가 0.0198m의 삼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 대신에 수분의 함량이 나와 있으면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수분의 함량을 보정을 해서 곱해 주셔도 됩니다. 100 마이너스 P가 고형물의 함량하고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면 농축 후에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합니다. 자, 공식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농축 후 설러지 비중을 계산을 하는데, 자, 먼저 농축 후에 농축 후에 고형물의 함량이 8.5%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WTS 자리에 0.085. 자, 8.5%니까 수분의 함량은 91.5%죠. 그래서 수분의 함량은 0.92로, 수분의 비중은 1.0.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은 변하지 않죠. 1.3. 따라서 설러지 비중을 계산해보면 1.02가 나옵니다. 여기서 설러지 부피 V2를 계산하면 설러지량 1kg을 기준했을 때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주죠. 그럼 계산된 비중량이 되는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20kg/m의 삼성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지금 농축 후에 고형물의 비중이 8.5%라고 그랬죠. 그래서 8.5%를 보정하면 V2가 0.0115m의 삼성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데 부피 감소율은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자, V2는 여러분들 계산은 0.0115m의 삼성, V1은 0.0198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41.9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묻는 문제에서는 농축 후의 설러지의 비중은 1.02, 부피 감소율은 41.9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1차 반응에서 초기 농도가 2분의 1이 감소되는데 100초가 걸렸다면 초기 농도가 100분의 1에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조건에서 1차 반응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식이 1차 반응식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초기 농도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C0분의 CT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 몇 초가 걸리죠? 100초. 그러니까 C0분의 CT가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시간 100초.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0.00693%가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농도는 초기 농도가 100분의 1로 감소했을 때의 시간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C0분의 CT를 100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그럼 K가 없잖아요. 그래서 K라는 상수를 1번에서 계산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죠. 따라서 664.53세크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4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1차 반응식을 두 개를 이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K를 계산을 한 다음에 2번 식에 K에 대입을 하고 1번 식에서 구한 K를 2번 식에 대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포도당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를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라고 하죠. 720톤을 현미 성분에 시에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질량과 체적으로 각각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현미 성분해를 하면 뭐가 나오죠? CH4와 CO2가 나오죠. 따라서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CH4와 CO2가 각각 반반씩 나눠줍니다. 3개씩 나눠줘요. 자, 그러면 지금 포도당의 분자량이 팁에서 계산한 것을 보시면 180이에요. 따라서 포도당 180kg일 때 메탄은 분자량이 16이죠. 3 곱하기 16kg. 그러면 720톤이니까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이 필요하죠. 따라서 7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일 때 발생되는 메탄을 X1이라고 놓습니다. 따라서 X1에 대한 식으로 대각선으로 곱해서 X1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발생되는 메탄은 192,000kg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량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 체적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을 쓰시면 돼요. 자, 따라서 포도당 180k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의 질량을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적으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 계수 곱하기 체적. 그때의 체적은 22.4 S미터의 삼성이 됩니다. 따라서 720톤이니까 720 곱하기 10의 3승 k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의 체적을 X2라고 두고 따라서 X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268,800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질량으로 계산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체적,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반응식에 있는 계수 곱하기 분자량, 그리고 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22.4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60%의 수분을 함유하는 폐설러지를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수분 함량을 20%로 하였다. 폐설러지 1kg당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설러지량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뭐냐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예요. 만약에 고형물에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고형물, 100-P2 대신에 고형물로 바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1kg당 정발되는 수분량이라고 그랬으니까 W1이 1kg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의 수분이니까 P1이 되겠죠? 그리고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20%로 만들었어요. 20%가 P2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한다는 것은 W1과 W2의 설레지의 차이가 곧 뭐의 차이가 되느냐면 수분량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2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W1 자리에 1kg, P1 자리에 60%, P2 자리에 20%를 대입해서 W2를 계산하시면 0.5kg이 나왔어요. 그럼 정발되는 수분량은 W1-W2니까 1kg에서 0.5kg을 빼주시면 정발되는 수분량은 0.5kg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량이 1.5kg/인일, 인구가 30만 명인 대도시에서 적재 용량이 9m의 삼성의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고자 한다. 자, 하루에 필요한 차량 대수를 계산하시오. 단 대기 차량 포함, 차량당 하루 작업 시간은 8시간, 운반 거리는 30km, 왕복 운반 시간은 50분, 폐기물 투기 시간은 10분, 폐기물 적재 시간은 15분, 대기 차량은 3대, 폐기물의 밀도는 550k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량 대수를 계산했을 때 3번씩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량 나누기 차량 적재량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차량 적재량과 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먼저 차량의 적재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차량의 적재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적재 용량 나누기 왕복 운반 시간, 투기 시간, 적재 시간 1회에 우리가 운반 시간, 투기 시간, 적재 시간 곱하기 1시간은 60분. 1시간이 60분이라는 것은 왜 여기서 보정을 하느냐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9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여기서 보면 운반 시간, 투기 시간, 적재 시간을 분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분과 시간을 일치하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보정하는 겁니다. 먼저 폐기물의 적재 용량을 보면 폐기물의 적재 용량은 적재 용량이 9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회에 한 대의 적재 용량이 9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시간을 보게 되면 운반 시간, 자, 운반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리고 투기 시간 10분, 그리고 적재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래서 50분, 10분, 15분, 1회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하느냐? 8시간. 하루에 8시간. 따라서 분과 아워를 보정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이라는 것을 보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한 대당 하루에 용적이, 차량 용적이 57.6m의 삼성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산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은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게 1.5kg이에요. 그래서 1.5kg/인일.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입니다. 자, 이렇게 인인이 없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적재 용량이 미터의 삼성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도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밀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밀도를 나누어서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818.1818m의 삼성 퍼 1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폐기물의 발생량 얼마죠? 818.1818m의 삼성 퍼 1, 차량 적재량은 57.6m의 삼성 퍼 1대. 자, 여기에 뭐를 더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대기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 차량을 포함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기 차량이 3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 차량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더해줘야 돼요. 대기 차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대기 차량을 더해주면 안 되겠지만 대기 차량을 포함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 차량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18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원소 조성이 다음과 같고 매시 100kg의 폐기물 연소 시 배기가스의 분석치가 CO2가 15%, O2가 5%, N2가 80%일 때 매시간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폐기물의 조성은 가연분이 탄소가 32%, 수소가 8%, 산소가 27%, S가 3%, 수분이 20%, 회분이 10%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매 시간 필요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급 공기량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 곱하기 이동 공기량. 자, 그럼 단위가 S미터의 삼성 퍼 킬로그램인데 여기서 S미터의 삼성 퍼 아워로 계산하라는 소리는
시간당 연료량을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당 연료량을 곱해줍니다. 그럼 먼저 공기비 알아야 되고 이론 공기량 알아야 되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공기비는 CO2와 O2와 N2가 나와 있을 때 공기비 구하는 공식은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O2%로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N2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나요? N2 자리에 80% 그리고 O2 자리에 5%를 대입을 해서 공기비를 계산하면 1.30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공기량. 자, 이론 공기량은 고체와 액체에서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 연소 계산식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C 탄소 자리에 몇 %죠? 탄소의 함량이 폐기물의 조성이니까 32%니까 0.32 그리고 수소는 8%예요. 8%니까 0.08 그리고 산소는 27%니까 0.27 그리고 S는 3%니까 0.03을 대입하면 이론 공기량은 4.1782 S미터의 삼성 per kg 필요하죠. 따라서 공급 공기량은 공기비 1.3072 그리고 이론 공기량 4.1782 S미터의 삼성 per kg 그리고 시간당 들어가는 연료량이 매시 100kg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46.17 S미터의 삼성 per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시간 필요한 공기량이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을 뜻해요. 실제 공기량이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하면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실제 공기량에 여기서 hour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한 공급 공기량이 hour로 나와 있으면 시간당 들어가는 연료량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공기량의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hou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는 단위를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중에서 알루미늄을 선별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투입량은 150톤이고 회수량은 120톤, 회수량 중에서 알루미늄 캔량이 110톤, 제거량 중에서 알루미늄 캔량이 10톤일 때 월L식을 이용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개통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별기가 있죠? 투입량, 그리고 제거량, 회수량이 있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투입량이 얼마냐면 투입량이 150톤입니다. 투입량이 150톤. 자, 그리고 회수량이 얼마냐면 회수량이 120톤입니다. 그리고 제거량이라는 것은 투입량에서 회수량을 빼면 제거량이 되죠. 왜? 제거량과 회수량을 더하면 투입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거량은 150에서 120톤을 빼면 30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회수량 중에서 알루미늄 캔량이 110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수하는 값을 X, 비회수하는 값을 Y로 두는 거죠. 따라서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110톤. 그러면 비회수 대상 물질은 120에서 110을 빼면 10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 알루미늄 캔이 1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거량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이, 지금 알루미늄이 회수 대상 물질이니까 왜? 알루미늄을 선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회수 대상이 되니까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10톤. 그럼 비회수 대상 물질은 30에서 10을 빼면 20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I라는 것은 뭐죠? XI라는 것은 XC와 X0를 더한 값이에요. 120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I라는 것은 YC와 Y0를 더한 값이죠. 그럼 얼마죠? 30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별 효율식은 월L식과 리에테마식이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월L식을 묻고 있으니까 월L식은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XC라는 값이 얼마죠? 110톤. XI는 120톤. Y0 20톤. YI 30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61.11%가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월L식이나 리에테마식에 의해서 선별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풀이에 나와 있는 개통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그릴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개통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방법 6가지를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고형화 처리 방법은 먼저 시멘트 기초법 있죠? 석회 기초법, 자가 시멘트법, 피막 형성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유리화법. 그래서 6가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에 폐산이란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갈로인 것으로 한정한다. 2번 폐알칼리란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갈로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번 폐유란 기름 성분을 갈로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법규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규에서 출제되어 있는데 1번은 폐산의 pH를 묻는 거죠. 자, 우리가 폐산을 나타냈을 때 pH는 얼마를 우리가 폐산이라고 하죠? 2.0 이하를 이야기를 합니다. 2.0 이하. 자, 그리고 2번은 폐알칼리예요. 폐알칼리의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12.5 이상. 자, 그리고 3번에서 폐유라는 것은 기름 성분을 얼마만큼 함유한 것? 5% 이상을 함유한 것. 그래서 답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장의 차수제의 파손 원인 4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차수제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를 차수제라고 합니다. 자, 먼저 파손 원인을 보시면 돌기 물질에 의해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지력 부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집안 치마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란을 적을 때는 돌기 물질에 의한 파손, 자, 그리고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손, 그리고 집안 치마에 의한 파손, 그리고 지각 변동에 의한 파손. 그리고 시험상에서는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수제의 파손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번처럼 출제됐을 때는 조금 쉽게 출제됐을 때고 조금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팁에 있는 것처럼 매립장의 차수제의 파손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적는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 연료에 대한 연소의 종류 2가지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표면연소, 정발연소, 예혼합연소, 분해연소, 분모연소, 확산연소. 그러면 고체 연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고체 연소는 표면연소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분해연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정발연소가 있죠. 자, 정발연소가 있고 분모연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에서는 예혼합연소와 확산연소. 그래서 각각의 2가지씩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립지 침출수 성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 4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침출수의 성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침출수의 성상이에요. 침출수의 양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보시면 쓰레기의 높이, 그리고 쓰레기의 질, 연간 평균 강수량, 그리고 매립된 쓰레기의 조성, 그리고 쓰레기의 경과 시간, 매립 방법이 침출수의 성상에 영향을 주게 돼요. 반면에 팁에 보시게 되면 침출 수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적으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침출 수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강우량이죠. 그리고 정발량, 지하수량, 침투수량, 표면 유출량, 그리고 폐기물 분해 시 발생량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침출수 성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냐 아니면 침출 수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냐를 2가지를 반드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란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숙지하시고 2개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게 되면 소각에 비해서 열분해가 갖는 장점을 5가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소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이용해서 태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면에 열분해라는 것은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시켜서 우리가 저질의 연료를 고질의 연료로 생산해내는, 다시 말해서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열분해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장점에 보시게 되면 황이나 중금속이 회분 속에 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연료를 회수할 수 있고 환원성 분위기가 유지되어서
삼각크롬이 육각크롬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장점이냐? 삼각크롬은 독성이 없지만 육각크롬은 독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기가스량이 적어서 가스 처리 장치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발생이 적죠.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환원 분위기로 효과적인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점 5가지.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지금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가 돼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 제거 방법 중에서 로 내 제어 방법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로 내에서 제어하는 방법은 먼저 폐기물 공급 상태를 균질하게,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제 우리가 폐기물 자체의 공급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공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상태의 균질화, 그리고 적당한 연소 온도, 그리고 연소용 공기의 양과 분포, 그리고 혼합, 그리고 입자 이열의 양을 최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방출되는 입자 이열의 양 최소화. 따라서 이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로 내에서 다이옥신의 제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4가지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만 서술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서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줄을 치어준 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장치에서 통풍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4가지만 쓰시오. 예시는 정답에서 제외하시오 돼 있어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통풍력이 증가한다. 그 이유가 뭐죠? 자, 통풍력이라는 것은 자, 굴뚝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을 통풍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대기 온도가 낮고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가 높겠죠. 뭐 배출되는 가스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와 대기 온도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빠르면 통풍력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굴뚝의 높이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의 온도를 증가시키고 배출가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굴뚝 내에서 굴뚝 자체가 굴곡이 있으면 마찰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 손실이 생긴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가 통풍력이 저하되니까 굴뚝 내에서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뚝을 만들어주면 되죠. 따라서 굴뚝의 높이를 증가시키고 배출가스 온도를 증가시키고 배출가스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굴뚝 내에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통풍력이 증가되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알맞게 갈로를 채우시오. 1번 30도씨에서 40도씨는 자, 무슨 소화? 우리가 이제 저온소화, 중온소화, 고온소화라는 게 있죠. 자, 30에서 40도씨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중온소화라고 하고 50에서 60도씨를 온도가 높다고 해서 고온소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호기성으로 분해 시에 충분한 산소의 공급 시 온도는 어떻게 되죠?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을 때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촉매작용을 하는데 그 물질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는 수분이 발생되죠. 그 수분이 촉매작용을 하게 되고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퇴비할 경우에 중금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로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을 보시면 유기성 고화화하는데 사용되는 고화제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화제는 유기성 고화제가 있고 무기성 고화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했던 게 무기성 고화제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대신 지금 시험에서는 유기성 고화제가 나왔어요. 유기성 고화제는 타르, 그리고 파라핀, PE, 폴리에스테르 PE라고 하죠. 에폭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 다 적으시면 되고, 무기성 고화제를 적으라고 하면 시멘트가 있고요, 석회가 있고, 포졸란이 있고, 점토 같은 경우는 무기성 고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성 고화제와 무기성 고화제를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왜? 시험에서는 유기성 고화제로 나올 수도 있고 무기성 고화제의 종류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MHT의 값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오. MHT라는 것은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 벽면 부착식, 집안 이동식, 문전 수거식, 집박 이동식, 집박 고정식, 타종 수거식이에요. 그러면 벽면 부착식 같은 경우에서는 팁에 보시면 MHT 값이 2.38이에요. 집안 이동식은 1.86, 그리고 문전 수거식은 2.3, 집박 이동식은 1.47, 집박 고정식은 1.96, 타종 수거식은 0.84입니다. 그래서 큰 값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고 그랬으니까 MHT의 값이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벽면 부착식 2.38이 되죠. 자, 그리고 3번 문전 수거식이 2.3, 그리고 5번 집박 고정식이 1.96, 그리고 2번 집안 이동식이 1.86, 그리고 4번 집박 고정식이 1.47, 그리고 타종 수거식이 0.84 순서로 되죠. 그래서 1, 3, 5, 2, 4,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번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면 전체 문제가 아니더라도 복원할 수 있는 만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에 공부를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시험장에 가게 되면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의 뇌 구조상 반복적인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일단 입력이 되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